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공격으로 이란을 타격하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고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터 단속을 전개하면서 3D 업종에서는 불법 취업 노동자들이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제에도 부정 여파를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1심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허용으로 일시 체류하거나 임시 보호 신분을 취소하며 100만 명에게 통보하고 자기 추방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BBB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민 가정은 소득별로 손실과 혜택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공격으로 이란의 핵과 군시설 등을 타격하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고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는 노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의 메이저 파워국들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 중동 전쟁 위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과 군시설 타격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향후 외교 노력이 더욱 꼬일 수 있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13일 오전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라며 핵과 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라는 작전명으로 첫날 전격 공습에 전투기 200대를 출격시켜 핵시설과 군시설 100여 개의 타겟들에 330발의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핵단지들인 나탄스와 이스파한은 물론 최정예 공화국 혁명수비대 등 군 지휘시설, 방공망 등을 동시 타격했으며 이란 전역 수도 테헤란까지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격 공격으로 공화국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고위 군지휘관들이 사망하고 핵시설들은 초토화됐으며 수도 테헤란마저 곳곳에서 폭발과 검은 연기, 불길에 휩싸여 대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즉각 100대 이상의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시작하고 대대적인 맞보복에 나설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어 이란의 핵시설을 초토화시키고 핵과학자들을 대거 제거해 핵개발을 수년간 지연시키려는 목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첫 공격은 일단 마쳤으나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 제거할 때까지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가혹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맞보복 공격을 지속할 게 분명해 중동 지역 위기가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로까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사태만큼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모두 저지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핵과 군시설 전격 공격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협상으로 풀려던 외교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지고 상당 기간 중동 지역 전면전 비화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농장과 건설 현장, 식당 등에서 불법 체류자 일터 단속을 전개하면서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취업 노동자들이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제에도 부정 여파를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최소 600만 명 내지 800만 명이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잠적하면 인력난, 가격 인상 등 부정적 여파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들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일터 급습에 주력하고 있어 또 다른 경제 악재를 불러올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민 신분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소 600만 명, 최대 800만 명이나 불법 취업하고 있고 이른바 3D 업종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CE를 비롯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이번 주 캘리포니아 농장을 급습해 불법 취업자들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적해 40여 명을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최소한 5곳의 세차장을 급습했습니다.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있는 육류 포장 공장에서는 HIS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요원들이 들이닥쳐 불법 취업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플로리다 텔라하시에 있는 학교시설 공사장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홍수방지 시설 공사 현장도 급습했습니다. ICE와 HIS 등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일터 급습에 주력하면서 이민 신분 없이 일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잠적하고 있습니다. 일터에 나왔다가는 체포돼 추방 절차에 넘겨질 것이므로 미리 일터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는 사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잠적 사태로 3D 업종을 중심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농산물 수확이나 제품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농산물 같은 경우 제철 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민 신분 없이 일하고 있는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소 600만 명 내지 최대 8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154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고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3.7%로 가장 높습니다. 식당과 호텔 레저 업종에도 100만 2천 명이 일하고 있어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87만 명이 일하고 있어 5.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에서 70만 8천 명의 이민 신분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24만 5천 명이 일하고 있어 숫자는 후순위로 밀려났으나 비율은 12.7%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1심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주 방위군 투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주 방위군 투입을 유지하며 과격 시위대들로부터 시민들과 연방정부 건물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됐으며 다음 주 화요일 청문회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전면전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기에 미국도 불법 이민 문제로 경로의 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100명을 로스앤젤레스에 일방 투입한 것은 불법이자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한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아 긴급 제동에 걸렸다가 수시간 만에 2심 결정으로 일단 군병력 투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항소법원은 수시간 전에 나온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일시 중지시키고 트럼프 행정부는 LA 주방위군 투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내주 화요일인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해서 법정 다툼이 또 한 차례 벌어지게 됐습니다. 수시간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프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방위군 병력을 로스앤젤레스에 투입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자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한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13일 정오를 기해 방위군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주정부에게 금지된 것이 아닌 사안들은 주정부와 주민들이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송을 제기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소가 예상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다스에 나선 연방 요원들과 연방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주 방위군 2,100명을 로스앤젤레스에 투입했고 방위군 2,000명과 현역 해병 700명을 추가해 근 5,000명을 진주시키려다가 연방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의 일시 유지를 받아냈으나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번 법적 투쟁은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알렉스 파디아 연방상원의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크리스틴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하려다가 연방 요원들에 의해 제압되고 수갑까지 채워지는 사태와 겹치는 바람에
양측의 정치적 경로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인 6월 14일 토요일에 워싱턴 DC에서 이례적인 군사 퍼레이드가 개최되는데 이에 맞춰 DC뿐만 아니라 미 전역 대도시들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어 있어 곳곳에서 충돌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미 전역의 연방 검사들에게 토요일 과격 시위자들 예외 없이 기소해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중동 전면전 위기 못지않게 미 전역에서도 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이 격노하며 정면 충돌하는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허용으로 일시 체류 허가나 임시 보호 신분을 취소하며 100만 명에게 통보하고 자기 추방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허용 판결로 종료가 확정된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과 CHNB 4개국 출신 53만 명 등 100만 명에게 취소를 통보하고 자기 추방을 선택해 항공권과 $1,000씩을 받고 미국을 떠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초반 미흡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곧 획기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데다가 연방 대법원의 허용 판결로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들을 대거 종료할 수 있게 돼 추방 대상을 200만 명 이상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 대법원의 허용 판결로 두 프로그램들을 종식 종료하고 해당 외국인들에게 집단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단 취소를 통보하고 있는 대상들은 CHNV 패럴을 통해 일시 체류를 허가했던 4개국 출신들 53만 명입니다. 53만 명 중에 하이티 출신들이 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베네수엘라 출신 12만 명, 쿠바 출신 11만 명, 니카라가 출신 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일 앞서 연방 대법원이 허용한 TPS 종료에 따라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도 임시 보호 신분을 잃고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받고 있어 추방 대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100만 명에게 일시 체류 허가나 임시 보호 신분이 종료돼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집단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 추방을 선택해 혜택을 받고 미국을 떠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CBP 홈 앱을 통해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하면 아이스의 전세기 편으로 무료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으며 고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는 대로 1인당 $1,000씩의 출국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 추방을 선택하면 무료 항공권과 $1,000씩의 출국 보너스를 받게 되는 반면 자기 추방을 거부하다가 불법 이민 단속에 걸려 체포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추방을 거부했다가 체포되면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하루 $998씩 최고 5년치로 $180만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미국에서 번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공화당이 마무리하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가정에선 소득별로 손실과 혜택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했습니다. 자격 미달 저소득층 10%는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가 대폭 삭감돼 연간 $1,600씩 손해보게 되는 반면 중산층은 $500 내지 $1,000의 혜택이 늘어나고 고소득층 10%는 $12,000의 감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이 계산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BBB는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다음 연방상원에서 심의되고 있는데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마치고 발효시킨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당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비당파적인 미 의회 예산국은 최신 보고서에서 역시 BBB법이 시행되면 미국민 가정은 소득별로 손실과 혜택으로 크게 엇갈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타격을 입을 소득계층은 저소득층 10%로 의회 예산국은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 10%는 연평균 소득이 $4만 이하인데 한 해 $1,600의 손해를 볼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계산했습니다. 초대형 감세를 위해 BBB 법안에서는 10년간 메디케이드 등 헬스케어 예산을 $8천억 이상, 푸드 스탬프 예산을 $3천억 삭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를 상실하는 저소득층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저소득층 10%는 연간 $1,600씩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계산입니다.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사이에는 미국 가정 2분위는 마이너스 750달러, 3분위 소득 가정은 마이너스 312달러로 혜택 또는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소득 9만 달러인 4분위 소득 가정에선 감세 혜택이 1년에 61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연방 빈곤선의 400%인 6만 2천 달러를 넘으면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게 돼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산층들은 소규모 감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내다봤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이 10만 5천 달러인 5분위 중산층 가정에서는 소득의 0.5%인 연 500달러 감세 혜택 또는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연소득이 12만 1,500달러인 6분위 중산층 가정에선 소득의 0.8%인 1,000달러의 감세 혜택 또는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구당 평균 연소득이 51만 7천 달러인 고소득층 10%는 소득의 2.3%인 연 12,000달러의 감세 혜택 또는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추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